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고2 3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26번에서 30번 행정법 총론에 대한 지문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문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문 해설만 하고 정리만 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막 길게 써져 있지만 복잡한 지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만 잘 된다면 접근하기가 괜찮은 지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 8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장지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요런 독서는 고2에서는 그래도 한두 번씩 보이지만 고3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고3은 한 5개 정도 문단으로 기본적으로 내면서, 이렇게 긴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내는 게 아니라 가하거나 주제 통합으로 내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요건 한 3년 정도의 트렌드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긴 하죠. 기니까 1문단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행정행위라는 게 있는데, 얘는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서 행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변동시키는 효력을 갖는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정행위에 대해 예의를 지금 들어두고 있지. 이 문단에서는, 그래서 이 1문단부터 정리를 해보면, 1문단은 행정행위와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한 것이다. 그 다음 2문단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 가령 보이시죠? 예시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 앞에 첫 세 줄만 읽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부관에 대해서 개념을 설정한 건데, 행정정의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정행위에 부수적인 사항을 붙일 수 있는데, 그런 행정행위에 붙은 종속적 규율을 우리가 부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부관의 개념과 예시, 그래서 이 예시 부분이 가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문단은 길었는데 굉장히 내용은 빈약하지. 3문단 가볼까요? 3문단은 조금 중요합니다. 이 3문단은 시험에서 괜찮아요. 그래서 3문단부터 4문단까지는 같이 가야 돼. 왜냐면 보시면 부관이라는 게 방금 여기 있었잖아. 부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부관은 조건, 기한, 부담이 있어. 그럼 항상 이렇게 분류가 되면 찾고 시작하랬지. 조건, 그 다음에 기한, 부담. 그러니까 3문단과 4문단이 부관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3문단과 4문단 보이죠? 부관의 종류를 조건, 기한, 부담이라 하는 거고, 그래서 3문단과 4문단은 병렬 구조라고 보셔야겠지. 그래서 이게 부관의 종류에 대해서 3문단에서는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4문단에서 부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것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3문단은 부관의 종류하고 조건, 기한을 얘기했다면, 4문단에서는 부담이라는 게 나오면서 조건, 기한, 방금 여기서 얘기 나왔던 거지, 그거와 비교하는. 그래서 3, 4문단은 동일하게 부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조건은 핵심 구절이 나왔네요.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이 결정되는 거야. 근데 기한은 이 조건과 달리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따라,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면, 이 조건이라는 건 발생 여부가 뭐하다? 불확실한 사실이고, 기한은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비교 키워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 조건을 구성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은 조건 성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은 조건 성취에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 조건이란 것과 해제 조건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정지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건을 지금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조건은 발행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반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미 발생한 건축허가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부과는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 기한은 조건과 달리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이 결정되도록 하는 부관으로, 기한은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시기와 효력이 소멸하게 하는 종기. 그래서 시기하고 종기로 나뉜다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기한이라는 것도 발생 여부가 확실한, 불확실한 차이 보이시죠? 근데 기한은 위에서 조건은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었다면 기한은 시기와 종기라는 게 있다. 효력이 발생하는 게 시기야. 위에서는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이었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효력이 소멸하는 게 종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용어 장난이 심한 거야. 그래서 니네가 이걸 짝맞춤을 잘 해놔야 돼. 조건과 기한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조건 안에서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소멸한 걸 뭐라고 용어하는지, 기한 안에서도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한 걸 뭐라고 용어, 개념을 갖고 있는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사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문단에서는 이제 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과 더불어 개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입니다.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 앞에서 얘기했던 조건, 기한과 달리 그 자체로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시를 지금 들어주고 있죠. 그런데 부담은 법령에서 조건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건과 구별이 쉽지 않다. 다만 부담인지 조건인지 구별할 때는 그냥 부담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 이유를 설명하는데, 조건은 성취 여부에 따라서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하지만 부담은 이행되지 않아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존속하기 때문에 헷갈릴 때는 부담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다 라는 게 지금 여기서 정리가 되고 있네. 그래서 부담이라는 것에 개념이 나오죠. 그래놓고 부담인지 조건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경우 부담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다. 이유가 방금 마지막에서 봤던 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오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편 다른 얘기를 보통 할 때 우리가 나오는 거지, 부관이 위법한 경우 법원이 주된 행정행위는 존속시킨 지 부관만 따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있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벌써 얘는 5문단, 6문단, 7문단이 병렬 구조야.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5문단 지금 부관이 이게 지금 다 똑같아. 지금 이 견해를 하나, 둘, 셋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이런 견해를 지금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5문단이 되고, 두 번째가 6문단이 되고, 세 번째가 7문단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견해가 지금 몇 가지가 나와야 된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부관이 주된 행위 본질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관만 취소하는 게 가능하다. 단 위법한 부관이 본질적 요소인 행정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 왜? 이게 위법이니까 당연히 위법인 거지. 주된 행위를 취소해야 된다. 왜? 위법이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붙은 종속적 규율이므로 어느 경우든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관만 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부관만 해도 된다. 왜? 얘는 어차피 종속적인 행위일 뿐이니까. 얘는
본질적 요소냐 아니냐를 따져서 본질적 요소가 아닐 때는 부관만 취소가 된다. 근데 만약에 이 본질적 요소를 봤는데 이게 위법이면 얘는 뭐다? 그냥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해야 된다. 왜? 위법, 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 구분되십니까?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 부관만 취소할 수 없다. 부관만 취소할 수 없다,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 왜? 종속적 행위니까. 얘는 본질적 요소를 따져봐라. 그래서 본질적 요소가 아닐 때는 취소가 되지만 본질적 요소일 때는 따져봐야 되는데, 특히 이게 위법할 때는 전체가 취소된다. 세 가지 견해 이해되시죠? 그걸 보는 게 지금 5, 6, 7이야. 그래서 오문단 보시면 기속행위와 달리 부관은 취소할 수 없다. 왜냐면 뒤에 이 밑에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유겠죠. 기속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법령상 규정된 내용대로 해야 하는 행정행위고, 재량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행정행위다. 이 견해는 법원이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법원이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하여 해당 부관의 위법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 논리상 반대부터 있는 게 편하겠죠. 세 번째,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붙은 그렇지 종속적 규율일 뿐인 거야. 종속되는 거지. 그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유가 여기에 뒤에 나오겠죠. 이 견해는 법원이 부관만 취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되거나 위법한 행정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주된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이거나 위법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새로운 부관을 다시 붙이거나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간에 있는 게 두 번째 견해야.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닐 때는 취소돼. 반면 위법한 부관이 본질적 요소일 경우에는 이 본질적 요소가 위법이잖아. 그러면 얘가 잘못됐다는 건 얘 자체를 취소해야겠지. 그래서 주된 행위를 취소해야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우리가 방금 세 가지 봤던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입니다. 부관은 행정청의 탄력적인 법령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부관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하지만 뭔가 역점이 나왔죠. 그럼 얘는 단점이거나 뭔가 주의할 점, 문제점을 얘기하겠지. 행정청이 부관을 이용하여 법령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과 개인 권리 보호의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주의할 점을 얘기하면서 끝내네요. 그래서 부관의 장점과 주의할 점. 그래서 이 글은 1문단에서는 행정행위와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2문단부터 오늘 주되게 할 주제인 부관의 개념과 예시를 들고 그 부관을 조건, 기한, 그 다음에 부담으로 나누는데, 조건과 기한은 발행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따른 거냐 확실한 사실에 따른 거냐의 차이가 있는데, 둘 다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와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근데 용어가 다르니까 이런 것들은 구분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부담이라는 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과 더불어서 개인에게 별도의 의무가 붙은 건데, 이게 부담인지 조건인지 구별해야 되는 경우 헷갈리면 어떻게 해라, 그냥 부담으로 보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서 이 부관이 위법한 경우 주된 행정행위는 존속시킨 채 부관만 따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5, 6, 7문단에서 병렬 구조로 보여주는데, 5문단에서는 취소할 수 없다, 7문단은 오히려 취소할 수 있다. 왜? 종속적이니까. 6문단은 본질적 요소인지를 따져서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왜? 본질이 아니니까. 근데 본질적 요소일 때는 위법인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 위법이면 전체를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8문단에서 부관의 장점과 주의할 점을 얘기하면서 끝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상 읽어보면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는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걸 잘 정리하시면 이걸 바탕으로 문제 풀기에 용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된 걸 잘 보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